자, 보자 얘들아. 일단 발전 4번 봅시다. 확률과 통계 특강 4회차입니다. 확률의 정의 및 계산이고 42쪽에 4번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확률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눴었지. 그래서 확률에 대한 내용만 조금,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내용 쪽이 있는 파트랑 그냥 애초에 경우에서 잘 구하면 풀리는 파트 이렇게 두 파트가 좀 있었는데, 발전 문제 4번을 딱 보니까 남자 4명과 여자 7명 도합 11명이 있대요. 얘네가 강강술래를 하기 위해서 원형으로 설 때가 전체죠. 그럼 따라서 4번 보자. 4번을 보시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자, 윤석 원순열인 거 되죠? 11명을 원탁에다 배열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니까 전체 경우 수는 몇 팩? 그렇지, 10팩 이렇게 되겠지. 자, 그 상태에서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우리가 이웃하지 마라고 하면 누구 먼저 배열해? 그렇지, 여자 먼저 배열을 하지. 그죠? 그럼 따라서 문제에서 원했던 그 사건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원탁이 좀 있으면 여기에 나는 여자 7명을 먼저 배열해. 여자, 동그라미를 할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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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이렇게 여자 먼저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일단 몇 팩? 6팩이었겠지. 왜냐면 7명을 먼저 배열하는 거는 그 원순열이니까. 자, 6팩. 자, 그리고 나서 저 사이에, 그러니까 여자 7명을 먼저 깐 다음에 남자들이 옆에 저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오케이, 저 여자들 사이사이에 내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남자 4명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 7이니까 7 공간 중에 한 공간에 남자 1명 들어가고, 나머지 6 공간 중에 한 공간에 들어가고, 남은 5 공간 중에 하나, 남은 4 공간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지. 따라서 예분의 예 하시면 답 나오실 거예요. 알겠지? 혹시 이웃하는 걸 뺐나, 혜리는? 응. 응. 괜찮으시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접근하시면 됐었겠다. 근데 이걸 이웃하는 걸 빼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거는. 그치? 왜냐면 얘는 2명이 이웃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3명이 이웃하는 경우, 4명이 이웃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애초에 아싸리 여자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에 남자 때려놓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 4번은 이런 느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발전 12번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빡세셨을 텐데, 볼게요. 발전 12번. 요게 이제 내신 문제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시면 교과서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씩 정도는 들어가 있을 텐데, 자, 길이가 2인 선분 AB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임의로 2점 C와 D를 잡을 거래. 근데 그 녀석의 거리가 1보다 같거나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좀 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축이 좀 있었다고 보는 거야, 쌤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들아 못 풀 수 있고, 지금 잘 안 풀렸을 수도 있고,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걸 이번에 알면 돼. 자, 쌤이 여기에 A를 하나 놨어. 근데 나는 A를 0이라고 봤어. 자, 그리고 여기를 쌤이 B라고 놨어. B라고 하는 녀석을 2라고 놨어. 여기 이제 X축인겨.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둘 사이 거리가 이제 2라는 거 정도는 이제 현재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의로 2점 C와 D를 잡는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임의의 점 C를 하나 잡아. 그 녀석의 좌표를 X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임의의 점 D를 하나 잡아. 그 녀석의 좌표를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전체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아요. 전체 경우의 수라 함은 X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는 같거나 크고 2보다는 같거나 작겠지? 저 사이 어딘가에 그냥 X가 잡힐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Y라고 하는 녀석도 0보다 같거나 클 거고 2보다 같거나 작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좀 내가 잡으면, 자, 둘 사이 거리인 거잖아요. 선분 CD니까. 누가서 누구 빼면 돼? Y에서 X 빼면 돼. 이게 둘 사이 거리인데, 그죠? 왜냐면 Y에서 X를 빼야 거리가 나오지.
그런데 그 거리가 누구보다 같거나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1보다 같거나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주어져 있던 저 상황을 약간 좌표로 표현을 한 거지 지금. 다만 셈 무조건 C가 더 뒤에 있어요? 그건 모르지. C가 더 앞에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뭘 취해줘야 돼? 절대값 취해줘야 돼. 이렇게. 이게 이제 사건의 경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만족하는 녀석분의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돼 이제. 자, 그래서 봐봐. 이걸 이제 풀 건데 얘는 y-x라고 하는 녀석이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면 되고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돼. 그럼 얘는 두 가지가 나와. 자, y가 같거나 크면 돼. 누구보다? x-1보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y가 작으면 돼. 누구보다? x 더하기 1보다. 자, 이거는 대신에 그리고예요 얘들아. 연립이니까 이걸 만족하면서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려나?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왼쪽 푼 거야. 왼쪽 풀면 y는 x-1보다 같거나 크다고, 오른쪽 풀면 y는 x 더하기 1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말뜻 이해했죠?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뭐냐면 자, 이 녀석이 내가 원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별다른 이 녀석이 전체 경우의 수인 거지. 근데 지금 보면 x랑 y라고 하는 녀석이 뭔가 딱딱 끊어진 점들이 아니잖아. 0과 2 사이 아무데나 놓을 수 있으니까 얘는 기하적 확률로 내가 접근을 할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을 좀 할 거냐면 볼게. 자, 이렇게 x축이 좀 있고요. 즉, 요 x를 다시 이렇게 본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어. 자, 그래서 x가 0과 2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야. x가. 그래서 이쪽 어디가 0이라고 치고 요쪽 어디가 셈이 2라고 좀 치면 0과 2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여기가 x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y라고 하는 녀석은 0과 2 사이를 또 마찬가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녀석이니까 이렇게인 거지. 느낌이 하셨나? 따라서 x도 0과 2 사이면서 y도 0과 2 사이가 되면서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요 넓이가 전체 경수가 된다는 거지. 가령 여기 놓여 있어. 예를 들어 여기다 점 하나 잡았어. 가령 예를 들어 얘가 뭐 2분의 3, 4분의 3이었다라고 치면 x가 2분의 3, y가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오케이. 그 상태에서 y는 x-1 좀 잡을 건데 봐줘. 이쪽 어딘가 1일 거고요. 정가운데 요쯤 어딘가가 이제 1일 거야.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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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살짝만 여기 어디가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이제 마이너스 1이 있을 건데 지금 뭐 할 거냐면 자, y는 x-1 기울기가 1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약간 요런 느낌일 것 같은데 요게 이제 y는 x-1이죠. 자, 그러면 봐. 이 직선에 의해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나는 y가 더 뭐 했으면 좋겠대? 컸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 있어야 되나? 아니죠.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알죠? 따라서 여 녀석에 의해서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괜찮니?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 이제 y는 x 더하기 1인데 자, 그때 x 더하기 1보다는 더 y 값이 밑에 있으면 좋겠어 이런 소린 거지.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네. 요렇게.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점 P가 놓여 있어야만 반드시 둘 사이 거리가 1보다 같거나 작다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요. 헤딩 괜찮아? 그치? 따라서 전체 넓이는 헤딩 얼마냐? 4. 자, 그런데 그 중에 요렇게 생긴 이제 주황색의 넓이인데 어차피 두 개 빼면 되죠? 그럼 어차피 하나 정도 나가리 될 거니까 한 3 정도 남겠지. 확률은 4분의 4. 요렇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과서 문제를 풀다 보면 요런 게 나와요. 혜린이랑 재경이가 1시와 2시 사이에 만나기로 했대. 근데 누가 먼저 도착을 하든 20분만 기다리기로 했대. 그럼 예를 들어 혜린이랑 재경이가 만날 확률은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똑같은 말인 거 돼요? 혜린이랑 재경이가 1시와 2시 사이에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면 0과 60인 거지. 그런데 각자 누가 먼저 도착을 하든 20분만 서로 기다려주기로 하였다라고 얘기했으면
혜린이가 도착하고 20분 지났는데도 재경이가 안 오면 둘이 못 만나는 거잖아. 그지? 뭐, 잘 못 만나겠지. 늦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러면 둘 사이 거리가 20보다 같거나 작다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같은 패턴인 거네요. 그래서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그런 식으로 아마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기하적 확률적 파트에서.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돼. 알겠지? 넘어갈게요. 돈이 괜찮니? 오케이. 블루 괜찮아? 자, 그 다음에 15 보자. 자, 15번을 좀 보면요. 자, 그림과 같이 원형에 0, 1, 2, 3, 4, 5, 6 같은 간격으로 배열된 7개의 장소가 있대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전체 경우에서 36. 자, 나온 눈의 수만큼 0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로 할 때 나온 눈의 수의 한 만큼. 자, 그랬을 때 0 또는 5의 장소에 올 확률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0에 올 경우의 수랑 5에 올 경우의 수를 그냥 잘 세면 되지 뭐. 그치?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0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좀 해볼게. 자, 0, 1, 2, 3, 좀 이쁘게 주네. 4, 5, 자, 6 이렇게 좀 있는데 이런 거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엄청 크면 몇 가지 나올 수 있는 거야? 12까지 나올 수 있는 거지. 두 눈의 수를 합했을 때. 그러면 1, 2, 3, 4, 5, 6 얘가 7 같은 의미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8, 9, 10, 11, 12 이렇게 있는 거지. 아마 내 생각엔 6을 놓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의 한 만큼 이동을 할 거래요. 0에서.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인데 그럼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0으로 올 경우의 수가 어떻게가 있는지. 그럼 0으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런 거 아니야? 두 눈의 수를 합해서 얼마면 되는 거야? 7이면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처음에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하면 A 더하기 B를 해서 얘가 7이면 되는 거지. 그럼 후딱 볼게요. 1, 6부터 6일까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개 있어? 6개가 있다라는 거 내가 알죠. 정리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멈춘 순간이 이제 5였었다라고 치면 일단 첫 번째 나온 수랑 두 번째 나온 수를 더해서 진짜 몇이어도 돼? 5여도 되는 거지만 첫 번째 눈이랑 두 번째 눈을 더해서 딱 12였어도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자식은 보면 1, 4부터 4, 1까지 있으니까 4개가 있죠. 그리고 얘는 6, 6만 있죠. 따라서 둘 더하면 여기서 경우수 몇 가지 있어? 그렇지. 5개 정도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지. 따라서 도합 11개가 있고 36분의 11, 5번 이렇게 담으시면 되는 거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확률에 대한 확률 쪽 뭔지 알지? 경우의 수 잘 세서 우리가 문제 푸는 확률 쪽에 대한 진행다 좀 진행을 했고 그 다음 조건부 확률에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었고 자, 독립종속으로 넘어갈게요. 기본 1번. 뭐가 똑같죠? 색깔 났어. 문제 얼마나 친절해. 자, 우리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짚고 갑시다. 도현아, 독립이 뭐야?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성광아, 독립이 뭐야?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그래서 서로 영향이 없는 거. 근데 서로 영향을 주면 우리는 그걸 무슨 사건? 종속 사건이라고 우리 이제 부르기로 한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일 때 지난번에 쌤은 여러분한테 막 의미로서 얘네가 서로 영향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예를 좀 들면서 갔었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어떤 상황들을 계속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기에는 우리가 공부할 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시험 볼 때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녀석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별식이 있다고 좀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쌤이 좀 설명을 했어. 그래서 독립일 때랑 배반일 때 그리고 종속은 그런 조건들이 이제 없는 상황일 때가 이제 그냥 종속인 건데 그럼 보자 얘들아. 살짝만 개념 한 번 좀 짚고 가면
자, 지난 시간에 쌤이랑 요걸 좀 했었어요. P A 바 B. 그럼 P A 바 B가 뭐였냐면 B가 발생했을 때 우성아 A가 발생하는 확률, 우리가 이걸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좀 얘기를 했고, 따라서 이 녀석은 원래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B가 발생한 거, 예를 들어 주머니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그 녀석이 여자였어. 근데 여자였는데 안경 쓸 확률, 이렇게 가면 우리가 남자는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 따라서 여자인데 안경 쓸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자 중에서 여자면서 안경 쓴 애들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지. 따라서 NB분의 뭐라고? NA-B 이렇게 좀 원래 쓴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녀석을 전체 경우의 수로 뭐하면 나눠주게 되면, 그지?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로도 조건부 확률 문제를 좀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NS라고 하면 이제 S가 우리가 표본 공간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라는 의미였고,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좀 이제 곱해주면 분자 분모에 똑같은 녀석을 곱해주는 건 전체 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럼 얘는 결국 전체 경우의 수분에 B가 발생하는 거였으니까 이 녀석이 PB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위에가 PA 교 B여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률로서도 계산이 가능하다였어요. 근데 저 녀석은 독립이든 종속이든 뭐 배반이든 무조건 저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물론 배반이면 빵이긴 했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독립이었다면 이런 거였죠. 이런 거지. B가 발생을 했을 때 A가 발생한 걸 쳐다본 거야. 그리고 B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A만 본 거야. 그러면 A가 발생하는 확률을 딱 봤고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하는 확률을 봤더니 두 녀석이 서로 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 B가 발생하는 게 저 녀석한테 영향을 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또는 B가 발생을 하지 않을 때 A가 발생하는 걸 봤어. 근데도 달라. 그럼 이 녀석의 발생 여부가 어찌됐건 쟤한테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게 종속인 거지. 그런데 얘가 발생을 하고 있던 발생을 하고 있지 않든 그냥 A가 발생하는 확률이 똑같아. 그러면 아, 이 녀석이 발생하는 그 여부는 저 녀석이랑 상관이 없구나, 독립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독립일 때는 PB분의 PA교 B라고 하는 녀석,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하는 확률에 대해서 이게 그냥 A가 발생하는 확률과 뭐 할 거다? 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가령 봐. 발전 문제 1번을 봤어요. 발전 문제 1번을 보니까 들어. 한 개의 주사를 던진대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사건이 하나가 나왔는데 짝수야. 자, 그래서 사건 X가 짝수가 나오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사건 Y가 홀수가 나오는 거야. 일단 얘네들은 배반이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Z야.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짝수의 눈이 나올 때 도현이한테 100만 원 줄 거야. 주사를 던져서. 그럼 내가 주사위를 딱 던졌어? 그럼 뭐가 나왔겠지? 도현이가 기대하는 정도는 2분의 1일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이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건 2, 4, 6이니까. 그러니까 도현이가 기대하는 정도는 2분의 1인데 내가 먼저 주사위를 던져서 나만 본 거야. 도현이가 나한테 물은 거지. 쌤 뭐예요? 근데 내가 아이고 홀수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받아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난 될 수 있을까?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얘는 그냥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엄청나게 실망을 했겠지. 즉 내가 홀수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저 자식의 확률에 영향을 준 거지. 갑자기 0으로 뚝 떨어졌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였던 거야? 종속 관계였던 거야. 하지만 그 종속 중에서도 마침 얘는 겹치는 게 1도 없죠. 그래서 얘는 종속 중에서도 마침 뭐였던 거야? 배반이었던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 상황을. 그 다음 만약에 내가 3의 배수네 라고 얘기를 하면 도현이 머릿속에는 잠깐 3의 배수면 3과 6 근데 나는 짝수일 때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2분의 1이라는 확률 이렇게 얘는 생각을 하겠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3의 배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도 얘는 확률이 2분의 1이었어. 근데 내가 3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얘는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럼 얘가 기대하는 정도는 똑같이 해리나?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요렇게 두 개 더 보자. 홀수 확률이 2분의 1이야. 근데 내가 3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3의 배수는 3과 6. 그 중에서 홀수는 3밖에 없어. 그럼에도 확률은 그대로 2분의 1이지. 얘네들도 독립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참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한다면 X랑 Z 또는 Y랑 Z가 서로 독립이에요. X랑 Y는 배반 1번 땡. X랑 Z 독립 2번 참. X랑 Z
그치? 답이 2번, 3번이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x랑 z 배반땡, y랑 z 배반땡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의미로서 푸는 방식도 있고요. 이해했죠? 근데 또는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거지. 내 얘기 잘 들어? 자, 짝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3분의 1이죠. 그지? 자, 그런데 내가 P, X, 교, Z라고 하면 얘는 짝수면서 3의 배수인 걸 원해. 저 확률 6분의 1이지. 그지? 왜냐면 3의 배수면서 짝수는 6밖에 없으니까.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은 6분의 1이야. 근데 마치 뭐냐면 얘네 둘을 곱한 것 같은 결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PB를 일로 넘기죠. 그럼 PB를 저로 넘겨서 P, A, 교, B 라고 하는 녀석이 PA 곱하기 PB가 되면 이게 성립을 하면 우리는 이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곱한 게 교집합과 똑같은 뜻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저게 성립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다 종속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는 반드시 좀 기억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괜찮죠? 오이야 넘어가자. 그래서 발전 4번을 여러분들 질문은 안 했지만 쌤이 좀 풀어보면 이런 거지. 발전 4번을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일 사건. 그럼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일 확률은 360분의 120이겠지. 그러니까 그 녀석의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이해했지? 그 다음에 조직 개편안에 찬성하는 사건. 그럼 조직 개편안에 찬성하는 확률은 360분의 150이에요. 그러겠지? 그럼 36분의 15고 12분의 5인가? 그래 나오겠지. 그냥 12분의 5겠지. 그럼 이게 뭐 한 거냐면 두 개의 사건을 확률을 곱한 거야. 이게 10년 미만이면서 조직 개편안에 찬성하는 거. 그게 교집합이지. 그게 360분의 A죠. 이거랑 같으면 독립인 거지. 10년 미만이면서 찬성하는 확률이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랑 똑같으면 서로 독립이었다는 거지. 근데 얘는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럼 얘가 36이니까 10배 되면 되는 거니까 A는 50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그죠? 이게 독립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식이 흘러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다. 그죠? 우리 나중에 테스트 한번 볼 거예요. 확률 전체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경우 이거 확동 전체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지 마지막에. 자, 발전 7번 보자. 응? 아 덥다고? 자, 얘들아 보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별말이 없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 봤더니 자, 천천히 해볼게. 자, PA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이 2분의 1이래. 자, 그 다음에 P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B가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잖아. 근데 그게 3분의 2였다라는 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이 3분의 1이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계셔봐. 자, 봐봐. 얘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종속 독립이거나 배반이었던 형태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부분이라서 PA가 2분의 1이고 B의 여집합이 3분의 2니까 PB라고 하는 녀석은 B가 아니었을 때 확률이 3분의 2니까 B일 때의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59쪽. 자, 그 다음에 PB by A 이렇게 나와 있죠. PB by A라고 하는 건 P 얘는 PA라고 하는 녀석 분의 PA 교흡이 뭐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녀석의 확률이 이제 6분의 1인 것이. 이해했죠? 자, 그러면 봐. PA의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곱하면 PA 곱이가 12분의 1인 거네요. 그지? 그럼 따라서 왜냐면 요거 이렇게 곱해지면 이거 곱하기 P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 이해했지? 따라서 PA 교 B라고 하는 녀석이 1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찾아. 그럼 A 찾았고 B 찾았고 A 교 B 찾았는데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뭐 저거 물어봤네. 끝났지.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P A 여집합 교집합 B 멍청아 바비라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얘는 P B에 B가 일어난 확률분에 저 위에 거 두 개 교집합하면 되는 거니까 P B 교 A 여집합이죠. 순서 바꾼 거야. 근데 이거는 집합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순수 B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B의 확률에서 교집합 확률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였겠지. 그럼 따라서 얘가 12분의 4인데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3인 거 되죠. 따라서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지. 3분의 1 분의 B의 확률 3분의 1에서 교집합의 확률 12분의 1 이렇게 빼주면 됐었겠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하시죠? 이거 뭐 계산해보세요. 여기 확률을 끝내요. 좋아. 자, 그 다음에 9번.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라는 그냥 그 말로써 우리는 바로 뭘 쓰냐 바로 쓰면 돼? P, A 교 B. 그렇지. 요거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독립이면. 흔히 괜찮지? 그렇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P, A 교, 아니 멍청아. P, A 합 B래요. P, A 합 B. 이게 2분의 1이래. 자, 그리고 지금 요걸 잘 못하면 안 돼. 문제에서 P, A 바 B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며. 이게 결국 누구랑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이 8분의 3이야 임마. 그런 거야. 말투 이해했지? 자, 그러고 나면 어찌됐건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나는 B를 알아야 돼. B. 그래서 PB라고 하는 녀석의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얘차가 X라고 합시다. 왜 이 문제 풀었던 거 같지? 아닌가? 안 풀었어? 자,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건 A의 확률 몇 분의 몇? 8분의 3에서 B 확률 얼마? X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교집합이 두 개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3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 뭐 하면 돼? 그냥 X 구하시면 되는 거죠.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8분의 4, 얘가 8분의 3 넘어가면 8분의 1. 그래서 8분의 1X가 8분의 5, 뭔 소리야? 8분의 1이 8분의 5X 이렇게 되는 건가? X는 5분의 1? 따라서 X는 5분의 1.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P, A, 교집합, B 여집합 이걸 구하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요. 야, A랑 B의 여집합도 서로 무슨 관계야? 독립인 거 되죠? 발생하지 않는 것도 어차피. 그래서 얘네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냥 PA에서 PB여를 뭐 하면 돼? 아이! 이렇게 먼저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너가 8분의 3, 너가 5분의 4. 계산하면 10분의 3? 그래 나오겠지. 돈 이해했지? 오케이. 돈이 괜찮아? 그렇지. 그래? 왜요? 한 번에 어? 5분의 1이네. 내가 맞아. 10분의 3. 5분의 5번. 쌤 계산 안 들었지, 얘나? 혜린도 10분의 3 나왔어? 근데 이거 계산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 안 바뀌었네. 자, 10번 보자. 봐봐 얘들아. 말로 할게요. 자, A랑 C는 서로 뭐래요? 독립이래요. 그럼 A랑 C는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했으면 A 교집합 C는 PA 곱하기 PC인데 PC가 2분의 1인데 곱해서 4분의 1 나와야 되면 PA가 2분의 1이죠. 뭔 말인지 했지? PA 교집합 C가 4분의 1이니까 그럼 PA 곱하기 PC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PA가 2분의 1인데 문제에서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래요. 그럼 A와 B에 대해서는 걔네들을 단순히 더한 게 합집합의 확률이 되죠.
그러니까 PA 2분의 1에서 PB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면 6분의 4에서 6분의 3 빼는 거니까 6분의 1이네 PB는? 응. 답은 5번. 괜찮죠? 그치? 괜찮지? 예슬이 확통 복습 좀 했어? 잘했다. 자,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나간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무리. 칠판 지우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독립시행 확률이 뭐야? 어? 자, 그럼 재경이 한번 얘기해보자. 알아요. 얘기해봐. 얘기해봐.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야. 시행의 결과가 서로 독립인 경우. 그렇지. 자, 일단은 좀 이따 우리가 그 뒤쪽에서 독립시행 확률 문제 풀 거예요. 그거 풀 때 쌤이 다시 한번 좀 언급 좀 하면서 문제 풀게요. 자, 기본 문제 3번을 좀 볼게요. 바로 독립시행 확률이네. 이거 바로 좀 설명을 할게. 그치? 우리 지금 조건방울까지 다 지금 받은 거지? 독립정수까지. 보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그지?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였냐면 이거였어. 여러분들이 납득만 하면 돼. 자, 독립인 시행을 그럼 독립인 시행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시행이란 말이 어떤 액션이었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주사위를 계속 던져. 근데 10번 던졌는데 계속 다 앞면 나왔어. 11번째 때 앞면이 나올 기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지. 영향 없죠. 앞에서 계속 어떤 결과가 나왔든 계속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이런 걸 우리가 독립인 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자, 독립인 시행을 n번 할 때 자, 그랬을 때 사건 A가 R번 발생할 확률, 요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요. 독립인 시행을 n번 할 때 사건 A가 R번 발생할 확률. 예를 들어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개 중에서 3의 배수가 7번 나올 확률. 뭐 이런 말인 거야. 말뜻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내가 혹시 이 내용이 나중에 추후 통계 어디에서 또 쓰인다고 얘기했는지 기억나? 나 또 쓰여요. 적어도 우리가 빠르면 오늘, 늦어도 이제 다음 주 정도 이제 아마 할 텐데, 다음 주 정도 하겠다. 봐봐 얘들아. 이때 사건 A가 발생하는 이 사건 A가 한 번 던졌을 때 발생하는 확률,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더니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을 내가 P라고 좀 하면, 발생하지 않는 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Q라고 쓰고 그건 1 빼기 P겠죠. 그래서 나는 P 더하기 Q라고 하는 녀석을 1이라고 좀 쓸 거예요. 완전 이해하시지? 오케이. 그러면 쌤이 그때 뭐라고 좀 얘기했었냐면 이거였지. n번의 결과가 있어. 그랬을 때 사건 A가 결국 나올 때마다 내가 동그라미 치면 n번의 자리 중에 사건 A가 나올 R번의 자리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만큼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한다. 무슨 말이었냐면 봐봐. 이런 거야. 내가 주사위를 예시를 하나 들면서 갈게. 주사위를 5번 던져. 자, 그랬을 때 3의 배수가 그 5번 중에 3번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런 거지. 정말 운이 좋게도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5번 다 나올 수도 있죠. 3, 3, 3, 3, 3,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또는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1, 2, 5, 4, 2,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0번부터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오지게 많이 나와서 5번 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나는 그런 확률들 중에서 3번이 나올 확률을 원하는 거야. 그럼 이런 거야. 봐봐.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걸 내가 동그라미라고 친다면 이런 거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 안 나오고 그 다음 안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게, 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이 어차피 3분의 1이야. 그럼 나오지 않는 확률은 3분의 2야. 그러면 던지고 3분의 1, 다시 죽고 또 던지면 또 3분의 1, 얘는 3분의 2, 얘는 3분의 2,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결국 이 녀석은 뭐냐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3번 나왔어. 곱하기 3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이 2번 나오면 되는 거지. 알죠? 이해했죠?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거지. 얘라고 확률이 달라질까? 아닌 거지. 얘도 순서만 바뀔 뿐 확률은 똑같은 거지. 그럼 나는 이제 도대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가능한 거지?가 궁금했던 거죠. 자, 그래서 총 5번의 결과의 자리가 있는 거야. 그 중에 결국 3의 배수가 3번 나와야 되는 거고, 따라서 나는 이렇게 나오는 녀석이 5번의 결과 중에 3번의 자리에 동그라미가 나올 그거를 선택해주는 개수만큼 가지수가 나왔을 거라는 거지. 이거 이해했냐 도야? 그치? 성광 이해했어? 그럼 따라서 옷이 3번 나왔겠지 얘들아? 그죠? 그럼 따라서 이거 곱하기 그때그때마다 확률이 이거니까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겠다라는 거지. 자기 이해했지? 혜린 이해했지? 수학 괜찮니? 그럼 봐. 결국 요 녀석이 뭐냐면 내가 독립인 시행을 n번 할 때, 그럼 n번의 결과 중에 사건 A가 R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R번의 자리에 동그라미가 체킹이 돼야 돼. 자, 그때그때마다 P라고 하는 녀석은 R번 나올 거니까 P의 R승. 그렇지 않은 Q라고 하는 녀석이 n-R번 튀어나올 거니까 Q의 n-R승. 요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겠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 아마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도훈이 괜찮니? 오케이. 이걸 바탕으로 기본 3번 볼게요. 미안해. 기본 5번부터 좀 먼저 볼게. 기본 5번. 자, 기본 5번을 보면 하트 무늬가 4장이 있대. 그런가 봐. 그 다음에 무늬 카드? 스페이드 카드가 2장이 들어있대요. 자, 그래서 총 도합 6장이 들어있는데 임의로 한 장을 꺼내서 그 무늬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라는 말이 독립시행이야 라는 말을 그냥 엄청나게 길게 준 거지. 뭔 말인지 했죠? 어이죠. 어이서. 자, 이와 같은 시행을 5번 할 때, 이러한 독립인 시행을 5번 할 때, 여기 자리 있다 지금아. 그러네. 자, 그랬을 때 스페이드 카드 무늬가 2번 나올 확률 이렇게 물은 거죠. 갑시다. 얘들아 봐봐. 스페이드 카드가 몇 장이 있대? 2장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하트 무늬가 4장이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스페이드 무늬가 나오는 이 사건을 쌤이 A라고 하면 정리 좀 하고 갑시다. 내가 한번 주머니에서 그 손을 넣어서 꺼냈는데 그게 스페이드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6분의 2니까 3분의 1인 거 되시죠? 그러면 스페이드가 나오지 않을, 즉 하트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일 거야. 그래서 1번을 봤어. 야, 네가 주머니에 손 넣어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이 짓을 5번 할 건데 그 중에서 스페이드 무늬 카드가 2번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5번 중에 2번의 결과에 동그라미가 체킹이 되면 좋겠어. 자, 그리고 나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럼 몇 번? 2번. 그리고 나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녀석이 3번 나와줘야 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게 1번의 답이었겠지. 그래서 3의 5승이니까 243.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80 이렇게 됐겠지. 얘가 10이고 얘가 8이니까. 그죠? 2번. 스페이드 무늬가 적어도 한 번은 나왔으면 좋겠대. 말은 스페이드 무늬가 적어도 그 5번의 결과 중에 한 번 정도는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뭔 말인지 했죠? 내가 이 짓을 5번 할 건데 그 5번의 결과 중에 한 번은 등장을 했으면 좋겠대. 66쪽 기본 5번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지. 5번의 결과 중에 한 번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2번 나올 수 있고 3번 나올 수 있고 4번 나올 수 있고 5번 다 나올 수 있죠. 그게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인 거지. 그건 다 구해. 그러니까 5번 다 나오지 않는 확률을 전체에서 뭐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지. 그 말은 얘는 끝났지 뭐. 5번 다 나오지 않는 건 2번 1에서 빼면 되겠다. 5번 다 그냥 하트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렇게 나오는 확률은 딱 한 번밖에 없지. 하하하하 밖에 없잖아. 그죠? 3분의 1 몇 승? 그렇지. 이걸 그냥 빼주면 되는 거지. 이거였겠지.
얘는 뭐 독립시행 할 것 어떤 짓이 없죠. 발전식품 한 번 더 연습할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지고, 오케이.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진대요.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와야 된대. 근데 얘는 기본 전제가 붙어. 뭐냐면 동전을 4번 던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또는 동전을 3번 던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거부터 일단 나눠줘야지. 따라서 뭐 할 거냐면 동전이 앞면이 2번 나오는 거 조금 이따 보고,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게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 2분의 1. 그럼 이제 나한테 동전을 4번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 4번 중에 앞면이 2번 나오면 좋겠어. 그래서 4번의 결과 중에 2번이 동그라미가 체킹되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원래는 2분의 1이 제곱이고 2분의 1이 제곱이지. 뭔 말인지 알지?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 나오지 않는 게 2분의 1인데 어차피 다 싹 다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몇 승? 어릴치가 이렇게 쓸 거야. 이게 동전을 4번 던졌을 때고, 동전을 3번 던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동전을 3번 던진다라는 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 그럼 나는 동전을 3번 던질 수 있고 3번 중에 2번이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차피 다 싹 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3성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2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됐었겠다. 그 계산은 안 할게요. 그치? 8023번 체크. 두 개 정도 해보면 되겠지? 8020번 체크. 이따 프로그램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몇 개만 쓰면 그 앞쪽에 기본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자, 기본 3번 다시 돌아가자, 얘들아. 그래서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는데 좀 전까지 한 게 안 어렵죠, 얘들아? 근데 이게 무조건 학교 시험에 한두 문제 나올 거야. 한두 문제.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라. 나오면 개꿀이에요. 자, 기본 문제 3번. 자, 두 팀 A, B가 진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선은 5번의 경연을 할 건데 그 중에 3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최종 우승을 하게 된대요. 자, 첫 번째 경연에서 A팀이 이겼대요. 그 확률은 안 따지는 거겠네, 그러면. 이미 이겼다라고 공지를 했으니까. 그치? 그랬을 때 A팀이 최종 우승할 확률을 구해봐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질문? 꼭 5게임을 다 채울 필요 없죠. 뭔 말인지 이제 3게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4게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5게임 다 해서 끝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할게. 첫 판에 A가 이겼어. 그다음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 다섯 번째 판. 그럼 첫 판에 일단 A가 이겼는데, 일단 첫 번째 3판 만에 끝날 수 있죠. 그럼 3판 만에 끝나는 건 그냥 아싸리 AA네요. 근데 첫 판에 A가 이긴 건 깐 거니까 두 번째 판부터 A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겨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팀이 이길 확률은 같고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건 이길 확률 2분의 1이라는 소리인 거잖아. 그럼 따라서 이때 확률은 2분의 1이 얼마야? 제곱인 거지. 뭔 말인지 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몇 판 만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 4판 만에 끝날 수도 있죠. 그럼 4판 만에 끝났다라는 건 얘들아 봐. 무조건 마지막 4번째 누가 이기면서 끝나야 돼, 그러면? A가 이기면서 끝나야 돼.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2번의 경기가 더 남은 거지. 둘 중에 한 번은 누가 이겨야 돼? B, 그리고 한 번은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좀 할게요. 한 번 동그라미, 한 번 X로. 즉, 2번의 독립된 상황에 대해서 한 번만 A가 이겨주면 돼. 자, 그랬을 때 A가 이길 확률 2분의 1, B가 이길 확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인 거 돼요?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것만 따진 거야. 근데 마지막 4번째 판에 누가 또 이겨줘야 돼? A가 이겨줘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분의 1도 한 번 더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 이해해 돼? 다시 여기까지가 뭐 한 거야? 3라운드까지만 따진 거지. 근데 마지막 4라운드에는 그냥 A가 이기면서 끝나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한 번 곱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최종적으로 얘네가 5번 게임까지 뭐라고 해야 돼? 5회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5회 A가 이기면서 끝내야 돼. 그럼 현재 나한테 3번의 경기가 남았고
이 중에 한 번만 A가 이기면 되는 거지. 두 번은 져야 돼. 따라서 세 번의 결과 중에 한 번만 A가 이기면 돼. 자, 그랬을 때 A가 이길 확률 2분의 1, B가 이길 확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3승. 그럼 여기까지가 뭐 한 거냐면 4라운드까지만 따진 거지. 마지막 5라운드에 A가 이기면서 마무리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요런 느낌. 그래서 요거 세고 요거 세고 요거 세서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지. 우리 체험 이해되니? 옳지. 되게 이해되지? 뭐야? 계산해보세요. 캐리도 괜찮죠? 나머지 문제는 쉬워서 오늘 뭐 숙제로 이 부분은 숙제로 내면 되겠다. 자, 넘어가자. 기본 4번 볼게요. 자, 기본 4번을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두 대의 기계 A, B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제품 중 40%는 A래요. 그리고 60%의 제품은 B에서 만들어진대요. 말뜻 이해했죠? 제품이 있는데 40%는 A, 그리고 60%는 B.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공장에서 내가 임의로 하나를 딱 꺼냈어. 이렇게 집었어. 근데 이때 이게 제품 A의 확률은 10분의 4인 거지. 말뜻 이해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제품 중에서 각각 5%, 3%가 불량품이래요. 내가 한 개의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걔가 불량품이다. 불량품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정상품은 중요치 않아. 불량품이었어야 돼. 그러면 그 상황은 두 가지가 있겠네. A인데 불량품이었거나 B였는데 불량품이었거나 였겠지. 그 중에서 뭘 원하는 거야? A 제품이길 원하는 거지. 조건부 확률인 거 돼요? 불량품이었는데 그게 A의 불량품이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지? 여자였는데 안경을 썼으면 좋겠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근데 앞쪽이랑 다른 점은 뭐야? 얘는 경우의 수를 몰라. 근데 그 조건부 확률은 두 가지로 풀 수 있다 했죠? 경우의 수 구해서 풀거나 확률로 구해서 풀거나. 근데 얘는 경우의 수를 몰라. 왜? 제품이 몇 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형적인 그냥 확률로 푸는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케이. 그럼 뭐 쉽지. 그래서 선생님이 막 조건부 확률 문제는 크게 유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표가 주어져서 눈만 뜨면 맞추는 문제랑 표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내가 표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거나 또는 기억날려나? 뭐 더하기 뭐 분의 뭐 하나 올라가서 이렇게 오는 문제가 있다고? 볼게요 한번. 자, 기본 4번 보면 봐봐. 내가 제품을 하나 선택을 했더니 걔가 불량품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은 A였는데 불량품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일단 A의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4. 일단은 잡았는데 A인 거지. 그런데 그 A에서도 불량품이었어야 되는 거지. 불량품의 확률은 100분의 5. 약분 안 해도 돼. 어차피 나중에 썰어라 다 약분 되니까. 또는 그게 비제품이었어도 되는 거죠. 그럼 10분의 6. 그건데 불량품이었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100분의 3. 그럼 이게 뭐야? 내가 하나를 집었을 때 걔가 불량품일 확률인 거지. 근데 나는 그게 제품 A이길 원해. 누가 올라가면 돼?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지. 일단 이해했죠? 따라서 1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모를 최대한 맞춰주려고 신경을 써주면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하지. 용뷰롱 그러면 20 더하기 18이니까 38분의 20 19분의 10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죠? 17번 이게 모의고사 문제였거든요. 자, 일단 쌤이랑 확률 쪽 내용은 다 살펴봤어요. 확률도 별거 없죠 얘들아. 그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 3단원 통계 남았어요. 그 통계 쪽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잠깐 쉴 건데 통계 쪽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쌤이 이제 문제 한 4개 찝어준 것 같거든요. 요거 한번 풀어보고 확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통계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통계를 되게 많이는 못 들어갈 거고요. 혹시 막 편차, 분산 이런 거 다 기억나?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분산이라고 하는 게 뭐 편차, 제곱의 평균 뭐 이런 거. 혹시 모를까봐
그거부터 좀 다지고 갈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 할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못 들었어요. 17번 체크. 좋아요.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풀자.